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세입니다. 재작년 이맘때쯤 오송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오송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참사의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도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수많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3년 7월 15일에 오송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의 결과로 인해 14명이 돌아가시고 16명이 부상을 겪었습니다. 오송 참사 당일 8시 40분경에 궁평 2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참사는 미호강 근처에 있던 임시 제방이 무너짐으로써 미호강의 물이 궁평 2 지하차도에 참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참사 당일에 참사 2시간 전에 112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50분 전에 119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소방관은 참사 이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경찰, 소방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 관할 지역의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임시제방을 관리감독한 행복청도 문제가 되었고요. 나아가 임시제방을 불법으로 시공한 시공사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의 참사였다 볼 수 있습니다. 참사 이후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임시제방을 세운 시공사 관련된 관계자들이 그들 중 45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명이 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오송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사 이후에 시민단체와 오송 참사의 피해자들이 충청북도 도지사와 청주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 고발의 결과 현재 청주시장은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충북도지사는 말도 안 되게도 불기소라는 결론이 난 상태고 항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송 참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없었던 참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사 전과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인재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송 참사 1주기 직후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시기였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아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라는 그 약속을 올해만큼은 꼭 지켜주길. 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중요한데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참사의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전과 관련된 현행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과 관련된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의 초점은 재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난에 따른 이재민과 이재민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4가지 것들이 빠져 있는데 법상으로는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부분이 없고, 사실 참사에 대응하려면 국민들도 알 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참사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송 참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참사 피해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회복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참사가 발생되면 항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만 검찰과 경찰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사고가 그리고 참사가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현재 법은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할 수 있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관련 현행법은 사고 예방, 참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독립적 진상조사 등과 같은 권한을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참사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고민은 뭐냐면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을 국가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서 기존의 현행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과 경찰의 한계죠. 책임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안전기본법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사는 단순히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시민이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오송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참사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참사가 앞으로 예방되기 위해서라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참사의 피해자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사회 내에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참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사의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거리로 나아가서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서 참사의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되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